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준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일 특히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이죠. 예, 근데 이제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시간 내로 대부분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 나왔고 나머지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다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죠. 뭐 어쨌든 한번 보죠. 뭐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매출액은 한 31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41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많이 못 미쳤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은 이거죠. 영업이익이 한 29억이 나왔어요. 시장은 그래도 100억은 넘겨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뭐 택 없이 모자랐습니다. 뭐 당연히 수치만 놓고 보면 어닝 쇼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라고 하면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한 디테일이 나와 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뭐 그래도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유출을 해보자면 실적의 부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8월에 본더 라인을 새로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TC 본더를 라인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라인을 축소를 했어요. 그 과정이 3분기에 아무래도 매출 둔화에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이긴 하겠죠.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국 쪽으로 좀 계속 그 수출이 좀 금지돼 있는 분위기니까 뭐 적극적으로 수출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면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제는 그래도 한 20에서 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매출이 이제 확 줄어버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매출이 안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급이겠죠. 예, 성과급이 지급이 많이 됐겠죠. 뭐 추석도 끼어 있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곽동신 회장이 워낙 뭐 주주 환원 정책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직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이번에 이제 회계 처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이 되면 많은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겠죠.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미 반도체에 그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게 잘하면 변동성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뒤에 제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TSMC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금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거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TC 본더가 나오기 전에는 주 매출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이 검사, 테스트, 세정 뭐 이런 거 한 번에 다 하는 장비예요.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제일 주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서 마이크로소 요거까지 붙여가지고 합쳐서 이제 MSVP라고 하거든요. 요 매출이 뭐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일단 MSVP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기판 같은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세정하고 가공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검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대부분 여기 앞에 마이크로소울을 하나로 붙입니다. 이렇게 한 개를 붙여가지고 통으로 팔아요. 그래서 MSVP라고 합니다. 요 장비를 요게 대당 한 10억 정도 합니다. 대당 10억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이 5천억 정도 국내에서는 독점입니다. 점유율을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 되는 게 이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요게 이제 기술력이 높은 건데 요거는 원래는 디스코한테서 받아왔었어요. 디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독점이었거든요. 이걸 국산화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자기들이 국산화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자기들이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디스코에게 발주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달아가지고 마진 남고서 팔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해먹는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많이 높아진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5천억이니까 성장성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으려고 했고 그게 TC 본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 고객사는 오사트 업체들이고요. 대만이 가장 많아요. 대만이.
대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은 비중은 좀 줄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 줄고 있고 대만 비중은 계속 좀 늘고 있겠죠. 거기에 최근에는 본더가 들어가면서 SK 하이닉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도랑 지금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파도 계단만 나온다고 하는 파도. 매출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러니까 얘는 뭐 저는 하한가 맞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한미는 달라요. 한미는 그러니까 수주가 많아요. 매출 인식 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주가 계속 이제 많이 받아줬고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 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TC본도 쪽은 지금부터 계속 수주되는 건 올해 매출은 아니에요. 올해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왜냐면 리드 타임이 있으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가지고 야 TC본 남꽃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파도랑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면 실제로 파도는 아예 수주가 없었던 거고 얘는 이제 실제 수주는 있으니까 크게 이거는 뭐 저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TC본도 이거 어떠냐라는 건데 TC본도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5조 정도 예상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가 한미 한미 반도체가 한미 반도체가 한 5조 정도 시장이 될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는 자기들이 왜냐면 TC본도는 5조라는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산업을 생각을 하면 5조라는 시장 자체가. 근데 이건 TC본도만의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TC본도 내에 경쟁자가 많지가 않아요. 한 4회사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일단 배시, 그다음에 ASMPT,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CMS 이렇게 한 4개 회사 정도가 되니까 4개가 뭐 나눠먹기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골고루 나눠먹기는 하진 않겠죠. 일단 배시가 제가 보기에는 포지션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배시는 지금 TC본도에 엄청나게 진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배시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내에서 카파 투 카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마이크로 솔더볼이 있잖아. 솔더볼끼리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거 솔더볼 아예 떼자라는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바로 그냥 증착해버리자는 거죠. 구리 대 구리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기술적은 안 되는데 뭐 빨라야 이거 상용화되는 건 3년이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카파 투 카파가 TC본더를 뭐 시장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배시는 이것보다는 카파 투 카파에 조금 더 진심인 것 같고 TC본더 시장 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가져가는 파이는 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멀티플을 주는 요인인데 근데 저는 5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너무 높게 봤어. 이거는 아니고 저는 정말 엄청나게 후하게 줘도 3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서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냐면 한 대당 이게 20억이거든요. 대당 20억짜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5조가 되려면 몇 대가 팔려야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얘는 수혜가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쪽이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매출이 원래 많았어요. 그러니까 30%까지는 됐었는데 지금 못 팔아서 꺾이는 건데 만약에 이거 팔리면 좀 시장은 업사이드는 좀 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몰라. 이거는 나와봐야 알지. 이거는 몰라. 이거는 빼고 제가 근데 한미 반도체가 계속 잠깐만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무래도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은 배시거든요. 배시가 지금 시총이 어제도 이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총이 11조예요. 11조. 지금 얘가 시총이 6조잖아요. 6조가 지금 넘잖아. 물론 뭐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배시의 반 정도 되는 건데 실 규모에 따지면 사실 상대가 안 되잖아. 물론 배시도 계속 시총은 늘어나겠죠.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도 같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시 대비 너무 후하게 쳐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배시의 영업이익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한 43? 디스코랑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더 높아지긴 할 거예요. 한 40%? 보수적으로 보면 38%. 그 정도 얼추 영업이익률은 비슷하게 따라가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가지고 너무 좀 많이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미 반도체에 멀티플을 많이 주지 사람들이 시장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뭐 멀티플의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ETF 쪽에서 계속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 반도체 관련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ETF, 그러니까 반도체 ETF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AI 관련 ETF를 새로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의 소부장의 대장주를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가면 이쪽부터 가장 많이 태우죠.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멀티플 요인은 생긴다. 수급적인. 그 다음 또 하나는 어쨌든 HBM의 노출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메인이잖아요. 뭐 완벽하게 퓨어 플레이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HBM의 장비주 중에서는 가장 높죠. 다른 애들은 다 기존에 있던 거가 HBM에 활용이 되니까 수혜주인데 지금 한미반도체에 TC본드는 없던 거잖아요. 없던 게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런 거에서는 멀티플이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이죠. 이게 저는 계속 연말 랠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성장주 쪽에 모멘텀이 저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자금이 유입되면 결국은 또 코스닥 대장주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한미반도체의 수급이 계속 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멀티플 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밸류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비싸다고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더슈팅도 있고 오버슈팅도 있고 오버슈팅 감안하면 그래 많이 쳐서 8조 너무 많이 치긴 했지만 시장이 또 그렇게 보내니까 이거는 8조까지 보면 8만 원 정도 보겠죠. 뭐 이까지는 뭐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성장성을 감안하면 반도체 대장임은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속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부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이번에 실적 때문에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문제인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싸지면 그러면 저는 해볼 만하기 때문에 조정은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지 않을까요?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오면 해볼 만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8만 원까지 나 이 정도 노려도 나는 충분히 나는 내 기대 수익률이 충분해 라고 하시면 매매하셔도 돼요. 아무튼 근데 지금 가격대에 6만 원도 안 깨질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혹시라도 6만 원 깨지면 5만 원 라인 부근 이까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 위로는 조금 모르겠다. 그리고 맥스로 본다면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러면 전체적인 업황은 어떻게 될 거?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 좋을 것 같아요. 왜 좋냐?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잘 갔습니다. 이유는 TSMC죠. TSMC가 실적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H100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병목 현상이었는데 이게 조금 풀리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의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TSMC 이 무거운 게 어제 6%가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 그 다음에 엔비디아 당연히 이제 어느덧 다시 500불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부품주라 보면 제가 그 토마토 TV에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온투 이노베이션 10%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캠텍 역시나 7% 급등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죠. 그 다음에 KLL 이건 역시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나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램리서치 역시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역시도 흐름 좋고요. 4%나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우리랑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뭐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마이크론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인 분위기, 글로벌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세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월요일날 반도체가 조정을 준다면 저는 겁먹지 마시고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주면 이제 실적을 무더기로 발표하죠. 15일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또 종목들, 주요 종목들 리뷰 또 해드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심 많은 투자자분들은 제가 관련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